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 그리고 고객의 4번째 주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 고객의 정의는 모든 전략과 비전의 시작점인데 우리는 거기에 잘못된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저희는 고객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하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객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다른 말로는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꼭지를 2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고객 관계 유지라는 면을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지요. 여러분들이 고객의 입장에서 영업을 하셨던 또는 영업을 하지 않으셨던 고객 입장에 상당히 많은 영업 직원을 만나 보셨을 겁니다. 가장 황당한 영업사원, 영업 직원, 세일즈맨은 누구였습니까? 저도 직장생활을 한참 하고 있으면 몇 년 졸업하고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또는 15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선배 또는 동문 또는 후배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가장 황당한 영업 직원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뜬금없이 연락 오는 영업 직원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 만나는 영업 직원 중에서 상당히 황당한 영업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황당한 영업 직원은 누굴까? 계속적으로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쉬울 때만 찾아오고 때만 되면 찾아오는 영업 직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한 10년이 지난 일이죠. 상당히 오래전에 제가 어떤 고객 중역분을 만나러 갔더니 고객분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우리 회사에는 신타크로스 상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신타크로스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전무님 회사의 모 상무가 신씨신데 그분이 오면은 우리는 연말이 되었구나,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될 때가 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영업 실적을 마무리해야 될 때니까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을 때 온다라고 해서 저희는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오는 우리 담당 영업 리더, 그래서 그분을 신타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같이 웃으면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지 않으신가요? 평상시에 아무 연락도 없다가 급작스럽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쉽다고 생각할 때 연락이 오는 영업 직원 또는 영업 리더.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산타크로스 영업이 많이 있습니다. 때 되면 찾아오고 아쉬울 때면 연락하는 영업 직원. 그것을 고객 관리한다고 하고 영업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영업 직원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이것이 영업 현장의 첫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될 고객 관계 측면에서 측면이라고 봅니다. 때 되면 찾아온다, 이런 영업 직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때 되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평소에 제때 제대로 관리하는 영업 직원,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영업 직원이고 진정한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업 직원 입장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것도 결국은 사이클입니다. 그죠? 고객을 분석해서 내가 관리해야 될, 내가 관계를 유지해야 될 고객들은 어떤 고객이고 어떤 회사고 그 고객이 어떤 고객들이 존재하고 그 고객들의 직위별 또는 역할에 따른 사람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의 성향을 어떤지 파악하고 우리가 좀 더 우리 쪽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 될 고객은 누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고객은 누군가를 분석하는 게 시작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분석이 끝나면 계획을 수립하겠죠. 어떻게 누가 이 고객을 관리할 것인가? 여기서 앞으로 한 5주 후에 고객의 마지막 토픽에 다루어지겠지만 함께 하는 것들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시간을 써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따로 띄어서 5주 후에 하는 이유는 이 함께라는 주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영업 직원들이 고객 관리를 한다고 하면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지난주에 우리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가용한 시간이 부족하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시작점은 뭐냐? 내가 혼자 해야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업 고객 관계 관리의 계획의 시작점은 뭐냐?
함께 해야 됩니다. 회사의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임원들, 영업조직의 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모든 관련된 임원들까지 생각해야 되고, 영업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그 다음에 요새 디지털 또는 파트너, 협력회사, 전체적으로 어떻게 같이 역할을 분리할 것인가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실행을 하게 되죠. 실행을 할 때 그 실행에 따른 진도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평가되고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수정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야지만 때 되면 찾아가는 영업이 아닌 평소에 관리하는 고객이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재무 설계사들, 파이낸스 플래너들이 고객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고객들을 리스트를 가지고 어떤 주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연락할 것인지, 어떻게 컨택할 것이 정보를 갖고 있죠. 그럼 메모할 거 아닙니까? 내가 컨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연락을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내가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B2C의 개인 고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죠. 그렇지만 B2B 영업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죠. 계획만 수립하죠. 때 되면 찾아가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풀어야 될 가장 심각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객 관계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주제가 뭐냐. 이런 얘기 참 자주 하죠. 의사결정자가 누굽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누구를 잡으면 됩니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의 규모가 크고 복잡도가 크면 클수록 상당히 많은 내부 회의를 거치고 리더들과 검토를 하지만 리더들이 질문하는 많은 질문들이 여기에 있죠. 누굴 잡으면 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의사결정자를 잡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나무에 열매만 따다 먹으려고 그러죠. 나무에 열매가 항상 달려있는 게 아니죠. 나무는 이 열매 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새싹도 있고 많은 그 나무가 자랄 때까지 또 다른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생태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수없이 많은 새싹과 작은 나무들이 존재하죠. 그들이 자라서 묘목이 되는 거죠.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자가 누굽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죠. 어제의 실무자가 오늘의 의사결정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실무자가 내일의 의사결정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 비즈니스의 실무자가 다음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의 의사결정자가 다음 비즈니스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항상 비즈니스 얘기할 때마다 의사결정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이 말을 우물 앞에 숭늉 찾기, 우물 앞에 숭늉 찾는다,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흔히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고기를 잡는다, 연못구어라고 얘기하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고객 관계의 가장 심각한 주제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절박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실무자보다는, 실제 일을 실행하는 실무자보다는 의사결정자를 먼저 찾는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주제죠. 두 번째, 이 주제에 대한 우리가 뭘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실무자는 누굽니까? 실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무자들은 어떤 피드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비즈니스의 건전성은 높아지겠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실무자는 내일의 의사결정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의사결정자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 내일 그 실무자가 의사결정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B2B 비즈니스의 큰 비즈니스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여러분 이런 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직원들과 리더분들께서는 직원들과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간과했던, 우리가 소홀히 했던 실무자가 누가 있었을까? 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다시 회복할까? 이런 토론을 주기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전 제안 드리는데 영업조직의 리더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팀들과 같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잠시 소홀히 했던, 잠시 잘못 대우했던 실무자가 누굴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까? 이런 얘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비즈니스의 열매가 아닌 그 숲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자라는 새싹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돌아보는 것이 고객관계의 두 번째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객관계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뭔 얘기를 합니까? 항상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자. 새로운 고객은 없느냐? 우리는 신규 고객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의 고객만 생각하고 새로운 고객을 얘기하지 않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얻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고객의 카바리지에 관련돼서 직원들에게 질문한 것처럼 신규 고객에 대해서도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회사에는 신규 고객이 몇 군데나 새로 생겼습니까? 또는 여러분들 고객 중에서, 여러분들의 로얄한 고객 중에서 여러분들로부터 벗어난 경쟁사의 고객에 대한 고객사는 몇 군데입니까? 똑같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는 분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린 구호만 외치고 있죠. 열심히 구호만 외치고 있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야 된다. 신규 고객은 미래의 우리의 성장의 동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의 구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돌아봐야 될까요? 구호에 머문다는 겁니다. 신규 고객이라 하면 여기 여러분들 차트에 보이는 것처럼 2상한과 3상한에 존재하는 경쟁사의 고객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신규 고객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둘로 나눠서 봐라. 달리 해야 됩니다.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신규 고객, 경쟁사의 고객은 새로운 고객이라고 얘기를 하죠. New client, new customer, 어떻게 명명하든 관계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신규 고객이 되겠습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경쟁사와 비즈니스 관계가 돼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고객으로 바꾸는데 쉽겠습니까?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의 비즈니스가 노력의 정도와 난이도가 1이라고 하면 신규 고객 한다고 하는 데는 난이도와 어려움은 10배가 넘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규 고객이라는 측면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고객은 얼마나 넓어집니까? 제가 첫 시간에 B2B 비즈니스의 고객은 인디비듀얼 클라이언트지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객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 부서에 한 의사결정자가 비즈니스하던 것이 다양한 부서에서 비즈니스가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셋을 인디비듀얼 클라이언트 셋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우리의 로얄한 고객, 1상한 또는 뭐 4상한의 작은 우리 고객들까지 포함한 우리 고객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화장품 비즈니스를 하는 뷰티 플래너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고객분, 40대 초반의 고객을 만났죠. 고객분이 40대 초반입니다. 그때는 그 고객의 아들, 딸이 있다 그러면 대충 10살 미만이니까 화장품을 쓸 일이 없었겠죠. 그 아주머니가 길동이 어머니라고 봤을 때, 길동이 어머니가 10년 후가 됐을 때 50살이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대가 넘었겠죠. 빠르면 대학을 졸업한 애들도 있을 거고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5년이 지나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영업직원은 계속 길동이 어머니한테만 영업하겠습니까? 길동이 어머니의 딸, 그 길동이 어머니의 남편, 가족, 친척, 아는 사람 넓혀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새로운 경쟁사의 고객이라기보다 우리 고객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고객 후보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새로운 구매자라고 말씀드리고 영어로 뉴 바이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봐라. 우리는 막연히 신규 고객 하지만 신규 고객을 뉴 클라이언트와 뉴 바이어로 나눠서 봐라.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뭡니까? 첫 시간에 영업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위키피디아에서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업은 파머와 헌터가 있다. 그걸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저는 뉴 바이어,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객, 그 주변에 관련된 부서, 관련된 기능 또는 관련된 사람에 관련된 영역들을 저는 넓혀가는 것을 파머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한 고객과 관계를 유지하다가 옆에 고객을 넓힙니다. 한 고랑에서 상추를 키우다가 또 한 고랑에서 쑥갓을 키웁니다. 또 한 고랑에서 고추를 키웁니다. 농부들이죠. 계속 넓혀가는 거죠. 파머겠죠. 경쟁사의 고객을 뺏어오는 것은 뭐라고 보겠습니까? 헌터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으로부터 주변을 넓혀가는 것과 경쟁사의 고객을 넓히는 건 전혀 다르죠. 경쟁사의 고객은 사장꾼이 총을 메고 나가서 또는 뭐 더 오래전에 화살을 메고 나가서 이틀이고 사흘이고 동물이 다니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 한순간에 동물이 움직일 때 화살을 시위를 당기거나 또는 총을 쏴서 잡아오겠죠. 어떤 날은 허탕을 치기도 하겠지만 어떤 날은 잡아올 수도 있겠죠. 그들이 봄이면 씨를 뿌리고
여름이면 방충이 활동을 하고 가을이면 추수하고 겨울엔 또 이듬해 봄을 준비한 농부와 같습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고객에 대한 정의를 둘로 나눠서 보셔라. 여러분들 고객의 뉴 바이어는 누구냐? 여러분들의 고객의 대상인 뉴 클라이언트는 누구냐? 그럼 여러분들 회사의 뉴 바이어를 담당하는 파머성의 영업 직원은 누구이냐? 여러분들 회사의 뉴 클라이언트를 우리 고객으로 가져올 수 있는 헌터성의 영업 직원은 누구인가?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릅니다. 전혀 영업이라고 똑같은 영업이라고 하자면 전혀 다릅니다. 수없이 많은 영업 조직에서 범하고 있는 실수는 무엇이냐? 파머형의 영업에 헌터 영업 직원을 갖다 놓고 헌터형의 영업에 파머를 갖다 놓으면서 영업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파머한테 뭐가 중요하냐? 팀워크가 중요하죠. 영업에 우리 고객에 대해서 정의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 조직에서도 고객을 여러 부서에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고객의 정의가 다르다. 본사에 전략부서를 담당하는 영업 직원은 그분만을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저 공장에 있는 공장의 의사결정자를 영업하고 또는 실무자를 영업하는 그쪽 영업 직원은 그들을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뉴 바이어라는 게 뭡니까? 본사에 이제까지 우리가 본사 담당 영업 직원이 비즈니스하는 A라는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비즈니스하던 것을 B라는 프로덕트를 파는 공장 쪽의 영업 직원이 A 쪽에 팔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크로딩 또는 사스워스라고 얘기하죠. Sell our stops with our stop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이 영업이 올라가겠죠. 그럼 뭐가 되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동기부여가 정말 중요하고 협업이 장려돼야 되죠. 뉴 클라이언트는 정말 어려운 주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존 고객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1이라고 하면 경쟁사의 고객을 뺏어오는 힘의 난이도는 10배가 넘는다. 여기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헌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헌터성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이쪽에 갖다 놔야 되죠. 한번 물면 안 놔야 됩니다. 진돗개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런 직원들을 뒷받침하는 인사고과 시스템 또는 평가 시스템, 동기부여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영업 직원들이 영업 사이클이 3개월이라고 봤을 때 이런 영업 직원들이 클라이언트를 갖고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년에서 2년 반이 걸리면 8배에서 10배가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사고과를 하고 매년 실적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매년 실적에 의해서 그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뉴 클라이언트가 생기겠고 어떻게 헌터가 2년 반, 3년 동안 노력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뉴 클라이언트의 가장 핵심은 뭐냐? 헌터성의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그의 사람한테 적합한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평가 기준을 바꿔야 된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새로운 고객을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면서 막연하게 얘기한다. 뉴 클라이언트와 뉴 바이어를 나눠라. 투 티어 어프로치를 하셔라. 라는 것이고 거기에 뭐가 달라야 됩니까? 사람도 달라야 되고 동기부여하는 프로그램도 달라야 되고 평가도 달려야 된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거는 구호에 머문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네, 고객관계 관리의 마지막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뭔가? 흔히 모든 조직에는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하죠. Plan, Do, See라고 얘기하죠. 과연 고객관계 관리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계획과 실행과 평가가 균형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계획되고 있는 것이 실행되는 정도가 얼마나 되고 또는 실행되는 것을 얼마나 평가하고 있는가. 특히 고객관계 관리라는 굉장히 장기적인 접근으로 해야 될 일에 있어서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의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단기 실적은 영업기회에 대해서는 평가를 정확히 하지만 고객관계 관리를 이렇게 집요하게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획만 장대하죠. 계획만 커다랗죠. 엄청 많은 시간을 써서 계획을 짜서 보고하죠. 그렇지만 실행되는 것은 계획된 것에 5분의 1도 안 되고 그 평가는 다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객관계 관리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지요. 열심히 계획만 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고객관계 관리의 네 번째 돌아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에 그칩니다. 결국 뭡니까? 프렌두시가 거꾸로 계획을 많이 하고 실행을 어주가리 하고 평가를 전혀 하지 않는 곳에서 계획과 실행과 평가가 제대로 균형을 맞춰서 돌아야 된다.
그래서 계획보다는 실행에 중점을 맞추고 실행에 포커스를 맞추는 만큼 다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될 때 아까 첫 번째 우리는 때 되면 찾아간다는 영업이 아니라 평소에 잘하는 영업을 하는 그런 계획이 실행과 연결되는 모델이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관계 관리 첫 번째 숙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때 되면 찾아간다. 산타크로스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평소에 잘해야 된다.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영업직을 만났을 때 가장 싫어했던 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의사결정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실무자들, 실제 일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다. 그들은 내일의 의사결정자고 우리 기업의, 우리 조직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실무자가 누구냐? 새로운 고객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구호에 머문다. 그래서 새로운 고객을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해라. 뉴 클라이언트와 뉴 바이어. 새로운 고객, 새로운 구매자로 나누어라. 전혀 다른 어프로치와 전혀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 거기에는 단순히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시스템, 인력의 발굴, 평가 모든 것이 뒷받침되어지면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계획에 그친다. 플랜 두 C에 있어서의 사이클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계획을 짜는 것만큼 뭘 해야 됩니까? 실행이 되어야 되고 실행을 하는 것만큼 평가가 되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계획에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지만 거꾸로 실행과 점검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관계 관리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고객관계 관리에 있어서의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실제 컴플라이언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